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.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어떨까요? 우선 일상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화성시청 콜센터입니다. 그 도로에 우수관 덮개가 파손이 돼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거를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.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네. 담당자분께 직접 말씀을 드려주시던지 네. 아니면 두 번째는 국민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.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신문고를 찾습니다. 휴대폰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아 열고 불편한 사안들을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올리면 됩니다. 다른 시민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?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? 잘 모르겠는데요. 청 같은 데다가 민원을 넣을 것 같아요. 해당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죠. 이장님한테 얘기하는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. 심각한 게 아니면은 그냥 두죠. 먼저 공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를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향남 맘카페에 일단 글을 올립니다. 글을 올리고 나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옵니다. 국민신문고나 안전불편 신고 어플로 도저히 못 살겠다, 못 버티겠다 싶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좀 뭘 해볼까. 동네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제 시청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우리 동네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깔고 청이나 경찰서에 또 이런 데 자꾸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. 시민 30명에게 물었습니다. 첫 번째가 민원을 넣는다 54%, 다음으로 그냥 참는다가 31% 순이었습니다. 시민 30명의 답을 들어봤습니다.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? 우리 시민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공통된 문제인지 보편적 문제인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. 두 번째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도 앱도 있고 이장님한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구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전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사실 그중에 어떤 통로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관에 일을 맡기는 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신 이호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? 기본적으로 민원은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 행정에서 그 민원을 들어줄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.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특히 화성시에도 많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지역회의라고 하는 게 있죠. 주민들이 모여서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정말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문제라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도 있죠. 거기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1편, 여러분은 주인입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 조직에서 주인을 찾으려면 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찾으면 됩니다.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. 여러분은 주인입니까? 자치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민 공동체가 판단합니다. 여러분은 주인입니다. 그 결정을 행정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